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또 발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논란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치매 환자 관련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윤 전 총장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청약 통장과 관련한 일종의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해서 좀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윤 전 총장 청약 통장을 어떻게 모를 리 있겠냐며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제 할머니도 치매로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바로 이어서 치매 환자를 비하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해당 영상 얼마 뒤에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예. 많은 누리꾼들을 비롯해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중대한 인격적 결함이라면서 상처를 입은 분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역시도 이게 몇 번째 실언이냐라면서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후보의 가치관과 기득권 인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윤 전 총장 입장 혹시 어떤가요? 예, 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윤석열 캠프 측은 치매 환자를 빗대 표현해서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불편함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라는 단어를 대체할 용어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치매라는 한자가 어리석을 치, 미련할 치, 또 같은 글자입니다. 또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미련할 매, 즉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강조의 의미인데 그렇죠. 관련 환자들이 곁에 있는 가족들은 더 민감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인멸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 핵심 인물 혹은 키맨이라고 불려왔는데 맞습니다. 압수수색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 29일 아침에 검찰 수사관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린 것으로 CCTV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 사이에 유 전 본부장이 창문을 열어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관들은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서 휴대전화를 찾아봤지만 이미 누군가가 주워간 후였습니다. 20분 동안 문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던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휴대전화를 던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찾았던데 없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최초 보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좀 다른 뉘앙스의 보도들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실은 던지지 않았고 그 과정을 수사관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이유는 따로 수사관에서 설명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술을 먹고 던졌다. 이렇게 진술한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추후의 조사와 취재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소환됐습니다. 맞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지난 2016년 한 강연에서 이재명 지사가 사고를 치면 휴대전화를 뺏기지 말아라 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사실 휴대전화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도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이 법조인들 안에서는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걸 대중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의 유머를 섞은 그런 발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게 지금 상황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자택뿐만 아니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유원홀딩스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천대유 사무실 역시도 압수수색 전날 직원들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퇴근하지 않고 불이 켜지면서 일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두고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누리꾼들이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앵커로서 자리에 앉아있지만 법조인이고 한데 예. 늦었어요. 이게 사실 언제부터 뉴스가 나왔습니까? 한 28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이미 그 사이에 증거인멸, 특히 물증 관련돼서 증거인멸은 충분히 이뤘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늦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는요. BTS 열정페이 논란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죠. 맞습니다. 최근에 유엔 총회에 동행해서 멋진 연설과 또 공연을 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방탄소년단 등골 빼먹는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정부가 BTS를 대통령 행사에 동원하고 여비를 주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파리 순방 때에도 BTS를 무급 차출한 바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물론 BTS가 이 공연과 관련돼서 뭐 큰 개런티를 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받는 개런티와 들어가는 실비, 뭐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 좀 분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후자도 정산이 안 됐다는 건가요? 일단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항공이라던가 뭐 체류 비용 일부는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예. 이에 대해서 이미 정산 완료된 상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런 사후 정산 방식은 정부와 소속사가 사전에 협의한 사안이다, 부분이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소속사가 협의는 했지만 사실 정부와 소속사가 평등한 관계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실비의 일부라면 그 일부가 얼마인지까지도 좀 밝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좀 지긋지긋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물론 뭐 BTS의 활동을 보통의 뭐 공연이라던가 TV 출연료 뭐 이런 걸로 따진다면 정부 규정상 감당할 수 없는 규모겠지만 미안하고 다행스럽게 그런 금액은 BTS도 원하지 않았다라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규정을 만약에 넘어서 그 개런티를 지급했다면 그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뭐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이제 한계나 이제 규정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뭐 영수증을 제출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조금 미안했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예. 예. BTS 얘기가 나오면 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의 아미는 어떤 반응일까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큰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아미들은 특히나 BTS가 정치권하고 연계가 될 때, 정치 이슈랑 연계가 될 때 특별한 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 이보다는 좀 10월에 있을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뭐 기대 같은 반응들이 많았고요. 한편 이번에 BTS가 유엔 총회에 참석할 때 외교관 여권, 빨간색 표지의 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 BTS의 소속사가 외교관 여권을 사옥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유료 관람을 지난 29일부터 진행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라는 좀 일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여권이다 보니까 뭐 도난당하거나 뭐 복제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였는데요. 소속사는 외교관 여권의 반납 일정이 변경됐다면서 원래는 10월 4일까지였는데 어제로 전시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마지막은 점점 더 받기 어려워지는 가계 대출 소식입니다. 이 경제 문제는 사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어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예. 자세한 거는 이제 10월 중에 다시 한번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미 알려진 바로는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처음은 아니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은행들도 대출 상품을 하나둘 줄여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10월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마이너스 대출 통장의 신규 신청을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전세대출 좀 실수요와 관련 있는 전세대출도 위축될 것이다라는 네.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한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신규 신청을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은행으로선 처음이고요. 이 대출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10월에 이제 발표하겠다고 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계대출이 계속 좀 조이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청약에 당첨되고도 중도금을 내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미리 좀 돈을 받아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대출로
이 그 수요가 몰리는 그런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부터 정책이 좀 구체화되고 그 예. 시행 일정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작용들도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되겠는데 토스뱅크입니다. 오는 5일 출범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시 초기다 보니까 뭐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수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보다 좀 좋은 혜택들을 많이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뭐 금융당국의 규제 계속해서 지금 많이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점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성공이 아주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했죠. 아마 예, 카카오뱅크 그렇죠. 성공 이후에 이런 다양한 인터넷 뱅킹들의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전세값 그리고 오름폭이 굉장히 2주 연속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대출 조이기의 효과가 나타나는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떨어진 건 아니고 오름폭이 이제 좀 준 건데 뭐 일부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고 또 10월에 발표될 내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